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도 잘 마무리를 해야 내년 2020년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죠? 2부에도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마무리도 해보시고요. 또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도 함께해 주실 정재훈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참여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냐면요. 전화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개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배트맨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의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코드 번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입장이라고 쳐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무료 오픈 채팅방이 잠겨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한테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물어보시는데 일부에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 한들 네. 뭐 있는 그대로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종목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기대하고 종목을 받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신다? 안 오셔도 돼요. 네. 저는 그런 분들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드려요. 즉 IT 섹터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거기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감각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은요 종목을 제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방법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방이에요. 제 방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분들 그리고 아예 주식에 있어서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들어오셔도 돼요. 다만 종목을 바라고 추천 종목을 바라고 그런 분들은 전 사양한다라는 거. 이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종목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심기일전에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요. 2020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주식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 수급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랐는데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올랐다고 하네요. 자세한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이슈 우리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강하게 매수해줌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한 만큼 고배당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IT 업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오늘의 시장은 배당주 그리고 IT가 이끌어줬습니다. 2019년의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금 화려하게 흘러갔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0.36% 오른 219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변곡점인 2100선을 넘어섬에 따라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21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전망입니다. 네, 수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관이 외롭게 오늘 순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외국은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그래도 IT 업종에서 매수를 해줬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또 개인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때문에 오늘도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2021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7%가량 올라줬고 오늘 배당 때문에 삼성전자 우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셀트리온 패밀리가 배당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고 현대모비스 역시 1% 넘게 올라줬는데요. 올해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이 36%나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현대차를 훨씬 앞섰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또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앞으로도 주가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2% 넘게 올라주면서 깜짝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열흘 만에 65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이 지수를 견인을 해줬는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각각 3,280억 원 그리고 2,328억 원 사들였습니다. 두 매체 모두 반도체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시총 상위주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배당 라기를 앞두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CJ E&M이 1%대 그리고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2%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는 반도체주가 힘을 받으면서 5G 대장주인 KMW가 4%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외에도 원익 IPS가 7%, ITM 반도체가 6.5%, KH바텍이 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정말 코스닥 반도체주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메디톡스 역시 보통주 1주당 0.03주 배당을 결정하면서 오늘 4%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한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확정되면서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가도에 올랐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다양한 모멘텀에 따라 시장이 흘러갔는데요. 내년 시장 대비를 위해서 오늘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물론 이런 시장의 흐름도 가장 중요하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속 종목은 어땠는가 있겠죠. 오늘 시장 이렇게 복귀를 해봤으면 내 포트폴리오 속 종목에 대한 종목 AS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2부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신다면 2부에서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여러분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오픈 채팅방은요. 샵 4989로 입장이라고 쳐서 보내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이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참여 코드 보내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위원님 BH 들어왔습니다. 21,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BH 오늘 다행히 상승을 해줬습니다. 3% 정도 높게 상승을 해줬는데 BH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두 눈 부릅뜨고 봐야죠. 네. 21,150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 네. 자, 겁나게 올랐어요. 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2017년도 말까지 쌍봉을 기록할 때까지 지금 1000%가 넘게 올랐어요. 1500%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성장이에요, 성장. 그 성장은 바로 실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제가 이거에 그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교육을 했을 때에 그때가 아마 9월 달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BH는 이미 주가의 바닥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15,000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경기가 막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한 차례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도 아주 건전하게 저는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21,150원 얼마 손실권역은 아니신데요. 저는 가지고 가신다라면 올해 10월 10월 말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렸어요. 19,000원 정도 때까지 밀렸다. 미친 척하고 밀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받아주세요. 비중이 10%니까 10% 정도는 더 받아도 좋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눈 부릅뜨고 이 종목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BH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올라왔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약손실 구간이긴 한데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내년에는 더욱더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워닝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28,700원에 한 15% 되거든요. 28,700원에 15%면 오늘 수익 나셨네요.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에 갖다가 한 34,000원 정도 보고 주봉상 바닥권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작년 9월 27일에 장대음봉이 발생해서 그걸 갖다가 보고 공시를 갖다 뒤지다 보니까 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슈가 좀 있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라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봐 주시면 위원님께 더욱더 여쭤보기가 쉬운데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쭤볼게요. 받아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예. 궁금해가지고 뒤져보니까 그게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지금 워닝 주봉을 보니까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어요? 상승 초기인 것 같아서요. 상승 초기인 것 같아서 네네. 무상증자에 대한 영향을 받았으니까 밀려 내려왔겠죠? 그죠? 네? 예. 무상증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주가는 이미 반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업황 자체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실적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반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28,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뭐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분께서 차트 위주의 공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반도체 가스 공급하는 업체라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가 호황일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수한 거거든요. 실적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매수할 때 저는 주로 보조지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보고 매수하는 지금 시청자님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분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그게 맞으시죠? 예. 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만 해드릴게요. 네. 바닥권역에 주봉에 있어서 바닥권역에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잘 하셨어요. 매수는 잘 하셨는데
이 자리대가 어찌됐든 간에 저항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다만 바닥권역이다라고 했다라면 좀 더 싸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쪽 같은 경우는 원익 계열사예요. 예, 방송을 보시면서 제 방송을 보셨다라면 아마 원익 머티리얼즈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아셨을 건데 아마 방송을 보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지금 보니까 주봉을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게 맞으세요 혹시? 한 내년 1분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럼 뭐 단기는 그냥 그냥 전향이네요. 뭐 중장기도 아니고. 예.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세요? 기술적 한 분석으로? 34,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34,000원이요. 네네. 34,000원 그 전에 한번 저항 자리대가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34,000원짜리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요. 그 자리대가 약 한 31,000원대 중반짜리대거든요. 네네. 그 자리대가 한번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거예요. 요 31,000원대 중반 자리대가 네네. 그럼 31,500원에 32,000원 이 자리대가 작년에 무상증자했던 그 가격대하고 비슷하겠죠? 예. 그 자리대가 한 번에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된다라면 요 상승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요 상승 폭에 있어서 보게 돼도 한 32,000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자리대를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가 안착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36,000원 자리대까지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의 저항 라인 대인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본적 분석까지 좀 첨언을 해서 드리자면 내년도의 실적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글쎄 실적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했거든요.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 아마 지금 시청자분은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 보이세요. 네. 저는 이 기업 원익 그룹주들 자체들 있죠? 예. 저는 다 최대 수혜로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원익 홀딩스, 원익 이런 기업들 자체가 전부 다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보고 있어요. 소재 국산화,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다 하죠. 네네네. 원익이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최대 수혜로 원익 그룹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관관계를 따져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도 좋은 그렇게 잘 하셨지만 기본적 분석까지 하게 되면 저는 나름대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잘 사셨으니까 네네.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4,000원 위로 봐도 뭐 상관은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처음에 34,000원을 갖다가 목표 주가를 정했는데요. 네네. 그 위로 봐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더 위로 봐도 예.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잘 근데 알겠습니다. 그 자리대가 네네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1,500원에서 32,000원 그 자리대 있잖아요. 예. 그 자리대가 좀 매물이 있어요. 예. 이 매물 구간이 좀 두터워요, 되게. 요 자리대가 두텁기 때문에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간다라면야 괜찮지만 네네. 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캔들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지만 네네. 단기에 급등을 하는 것보다 단기 평선을 타고 가면서 찔끔찔끔 움직였잖아요. 예. 그런 성향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씩 올라가고 막 그러기보다는 단기 네네. 평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네네. 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팁까지 얹어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SFA 반도체. SFA 반도체 오늘 매수가랑 비중은요? 3,920원에 네, 30%. 30% 정도. 3,92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제 한 일주일 지난주에 했으니까 네,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지난주 정도.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또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이거 SFA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보세요? 네. 근데 3,92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제가 12월 16일 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거 고점이다. 그러고 나서 올려드렸어요. 네. 4,200원에 4,300원 단기 고점입니다. 라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3,9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급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매수하신 거죠? 네. 네. 조정을 받을 때. 네. 근데 이걸 한 번에 30%를 매수하신 거잖아요. 한 번에는 안 했고요. 네. 두 번을 걸쳐서. 그 당일날? 네. 그 당일날 두 번에 걸쳐서 네, 떨어지길래 네네. 올라갔다 떨어지길래 이제 다 잡았어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많이 밀렸네요. 네. 그리고 나면 이 주가가 여기를 넘어가요. 네. 여기를 넘어가면 이 상승했던 폭만큼 올라가는 거는 알고 계세요? 네. 아버님? 네. 네, 그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네. 여기가 목표가예요. 여기가. 그럼 요 자리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네, 왔습니다. 네, 목표가가 왔으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아, 중기적으로 목표가가 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님은 분석을 안 하시고 그냥 사신 거고, 네. 단기적으로 봐도 이 목표가가 찼고 이 목표가가 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데 아버님은 그걸 판단을 못 하신 거세요. 두 번째, 네. 이 친구가 올라갔던 이유가 어떠한 네. 비메모리 쪽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실적하고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SFA가 예전에 그 과거에 SFA가 인수를 했어요. 이 기업을. 네. 과거에는 STS 반도체였었는데 이 STS 반도체를 인수를 하면서 SFA 반도체를 사명 변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흑자로 돌려 세워버렸었어요. 네.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부분들도 있고 네. 코스닥 150에 좀 편입이 됐던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257억 정도가 됐네요. 네. 그러면 올해 3분기 때와 얼만큼 실적이 나오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네. 내년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올해 과연 얼마만큼 성장을 할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게 SFA 반도체가 커버를 해주는 애널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 쪽에서 100만 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 쪽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연기금 쪽도 매수 들어와줬고, 그럼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략은 일단 아버님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 것이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 때까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4,000원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30% 비중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예. 네, 예. 많은 왜냐하면 많이 밀리게 되면 이게 기간 조정으로 가버리게 되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00원대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조금 절반이라도 좀 챙겨 놓고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만은 조금 더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 저는 한 4,500원 정도 네. 그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21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게 되면 네. 그때는 아마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루하게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00원 넘어가는 흐름 나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뒷자리 00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티라유텍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위원님 신규 상장주인데 위원님 이거 공모했을 때 31,000원까지 넘어갔었는데 지금 매수가가 24,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위원님. 근데 오늘 14,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공모가가 아니라 장중 신고가겠죠. 신고가요? 네, 장중 네. 고가가 그 정도고 사실 이게 공모가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신규 상장 주식을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공모가 12,050원, 12,050원 네. 공모가 12,050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모가보다도 안 왔죠. 신규 상장 주식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기업 분석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이거. 저는 이 회사 못 믿습니다. 왜? 상장을 했을 때는 실적을 조금 좋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두 번째, 차트 안 믿어요. 왜?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응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 10월 31일 날 상장을 했어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 10월 31일, 11월 31일 날 일단은 물량 나왔을 것이고 보호예수 여기에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1월 31일. 요 1월 31일, 내년도 1월 31일 날 또 3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차 또 풀릴 거고 1년 차 때 또 풀릴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대응을 안 하셨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비중 그것도 40%? 다행인 부분들은 지금 13,000원대를 지지를 해 주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요, 이 회사를 보니까 4차 산업에 기반되어 있는 주행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다. SMC 관련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다. 클라우드 제조 운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네요. 이건 추진한 게 아니라. 네. 그럼 어찌됐든 간에 4차 산업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은 다행인 부분들이죠. 왜? 만약에 구산업 쪽이었다라면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희망은 있어 보이네요. 근데 24,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주가가 다시 깨지거나 하게 되면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만약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을 거예요. 근데 그다지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나 강한 매수세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나마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3,000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들도 대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13,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7,000원, 16,000원 위로는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 지금 시간에 할 만한 게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저는 올라가게 된다라면 일부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16,000원대 정도가 올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이어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상장일 장중 최고가가 3만 원이 넘어갔던 종목이 이제 절반 정도가 돼서 절반까지 내려와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신규 상장주에 좀 접근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상황과 사항들과 또 가격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가격 13,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다음 시간에 또 전화, 문자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 웰빙이요. 녹십자 웰빙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450원, 네, 비중은요? 40%. 40% 정도. 지금 약수익권이신데 너무너무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녹십자 관련된 다른 종목들 좀 매매하시는 편이세요, 평소에? 예. 다른 거 샀다가 다 이걸로 바꾼 거예요. 아, 요걸로 조금 더 좀 비중을 실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아버님 녹십자 웰빙을 이쪽에 집중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요. 내년에? 예, 그래갖고 네네. 다른 거 팔고 네. 그저께 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산 거죠. 1,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물타기를 한 거죠. 자, 아버님 한 650원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요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웰빙 그 건강식품하고 네. 또 뭐 피부에 관련된 좋은 식품들 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실적이 여쭤볼게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예. 보호해수 물량 풀리는 시기와 얼마 정도 풀리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 몰라요. 아까 그럼 차트만 보고 하신 거네요? 예. 아버님도 똑같아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얼마만큼 할 거냐라는 걸 하세요. 만약에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판단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까지 쫙 그냥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한 내년 6월 정도. 6월 달 2, 4분기까지 실적만 그럼 어느 정도 좀 중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차트 대응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나마 이 친구는 긍정적인 건 녹십자라는 든든한 지주사가 있다라는 거. 그죠? 예. 앞에 녹십자 요거 붙어 있는 예. 게 참 예. 든든해 보여요. 그죠? 예. 예, 그거 이외에는 말짱 꽝이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신규 상장 주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오늘 사놓고 불안해가지고 네. 잘못 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전문의약품 쪽 사업하고 있고 건강식품 사업 쪽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천연물 소재 연구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녹십자 쪽은 녹십자 랩셀 있고 녹십자 셀 있고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녹십자 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헬스케어 쪽부터 시작해서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강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여보세요? 예, 말씀.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한 11,000원대 중반? 예. 11,500원 고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예, 예. 그 정도 가게 되면 일단 좀 챙기면서 봐주세요, 아버님. 너무 욕심 갖지 예. 마시고. 그거 보호예수 이거 풀리는 달이 있나요? 1개월, 3개월, 6개월, 여기니까 10월이니까 10일, 12, 1월, 1월 14일 풀리고요. 예. 2, 3, 4, 4월 14일 날 풀려요. 아시겠죠? 그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맞나요? 1월 달 물량이 맞나요? 그건 모르죠. 공시를 뜯어봐야 돼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숙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네, 녹십자 웰빙까지 만나봤습니다. 2부의 종목 상담은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배트맨 3부에도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럼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배트맨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위원님의 투자 팁 쏙쏙들이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인데, 위원님 오늘 투자 팁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 거짓말쟁이. 네. 이렇게 해놓고 또 하시면 잘하실 거잖아요. 그냥 투자 팁이야. 아, 제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원님 투자 팁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아까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 분석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기 편하니까. 네. 강연회를 하거나 해도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막 하게 되면 다들 주무세요. 근데 차트 얘기하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에 있어서 경력이 오래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 좀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요,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배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많이 빠져서 샀다라고 해요. 많이 빠져서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져서 매수했다. 혹은 10만 원짜리 있던 주가가 8만 원에서 많이 빠져서 샀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기준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죠.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이 되고 여기저기 다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가 꼭 고점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5G예요. 5G 같은 경우 KMW나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목표가 10만 원 넘겨가고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들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손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혹은 종목을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계속 겪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벼로별름의 선이 다 있을 거예요. 많이 봐주셨군요. 다 지워버리세요, 이거. 네. 뭐 5일선, 10일선 이런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60일선 하나 내버려 두시고 120일선 지워버리고요.
여기에서도 241선 하나만 내버려 두세요. 요렇게 놓고 보시면 일단은 1차는 끝이에요. 두 번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보느냐? 요런 시기 때 보는 거예요. 요런 시기. 자, 이런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렇게 하게 되면 60일선이 하방을 마무리를 하고 최소한 상승으로 돌아서거나 횡보를 해줄 때. 두 번째, 241선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방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누워져 있을 때, 그리고 61선이 241선 위에 있을 때, 요때만 보는 겁니다. 요때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배열 초입. 요런 게 정배열 초입이에요.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땡큐라고 표현을 하죠. 요런 종목군들을 사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자리대에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징그럽게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주식, 증시 격언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고 11개월 횡보하고서 한 달에 수익률 다 꼽아버리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올해 연초부터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군들을 얘기를 했느냐 한번 보자고요. 네. 파워로직스가 있어요. 파워로직스. 요 시기 때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요 시기 때. 이 시기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저희 가족분들도 이 종목을 계속 샀어요. 자, 흐름들을 보게 되면 61선의 방향성은 상방각을 그리고 있어요. 241선 안 깼어요. 241선도 누웠다가 점차적으로 상승각을 그리고 있어요. 당연하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요런 데에 사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하루에 한 방에 빡 사갖고 촥촥촥 올라가려고 하는 건 그건 환상, 꿈. 영어로 유식하게 드림이라고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재수예요. 재수, 운.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기업에 있어서의 실적, 성장, 어떤 포인트를 갖느냐, 그거를 일단 배제하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상에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그건 수익 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나는 61선 깨면 할 거야. 아니면 난 21선 깨면 할 거야.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61선이랑 121선밖에 없으니까 그냥 매수한 거 고점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한 6,500원대, 6,400원에 매수했다. 평단이. 그럼 얼마에 매도하느냐? 61선 깨지면 매도하면 돼요. 쭉 보게 되면 여기서 깨졌어요. 이거 깨졌다고 봐야 되나? 일단 깨졌다고 합시다. 장중에 깨졌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6,400원에서 9,900원 거의 만 원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수익률은 5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 금방 원금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욕심 안 부리고 하면. 그럼 이러한 부분들 방식만 여러분들 찾으면 돼요. 다른 종목 볼까요? 여러분들 또 겁나게 얘기했던 네가패스. 네패스 있죠. 네패스도 똑같아요. 봐보세요. 지금 매수했던 거 요 시기 때 매수했어요. 요 시기 때. 241선 누워 있죠. 61선 누워 있고 윗방향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매수 때 매수 계속했고 여기서 또 매수했어요. 왜? 기존 나왔으니까. 이때는 단기적인 이슈 양도세 부분들 때문에 특별하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이때 손절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자리대가 안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덥석 잡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모아가서 큰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자고요. 60과 120 여기에서 120이 아니죠. 241선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이 그려지는가 한번 보세요. 61선 잘 안 깹니다. 61선 깨면 그때 매도하면 돼요. 61선 깨면. 잔파동의 흐름을 갖지 말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 원하는 더블 수익 났죠. 자, 그럼 다른 종목 볼까요? 주식 잔술에서 계속 얘기했던 종목군들. 원익 IPS. 어서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여서 겁나게 얘기했죠. 사라, 이거. 사라. 여서 고점권역에 매수를 했고 여기에서 매도를 쳤다고 해도 20%가 넘는 수익일 겁니다. 이거 23%가 넘네요. 근데 오늘 7%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제가 이 기업을 아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었을까요? 또 있죠. ICD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 사라 이거. 똑같죠. 여러분들한테 올라간 종목군들만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모르시니까 그 부분들을 이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예 안 봐요. 제가 이걸 또 얘기를 해드려도 아, 저놈이 아주 좋은 걸 얘기해 줬네? 라고 해서 내일 탁 하잖아요? 작심삼일일 거예요. 다른 종목 쫙쫙 튀기는 거 있으면 아 이거 일단 딴 종목 단기로 좀 먹고 이거 다시 올까? 그러는 사이에 날아갑니다. 내년도에는 역배열권역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많이 올라간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만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돼요. 원익홀딩스 보세요. 기준 맞잖아요. 사라 이거 맞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LOT 베큐um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다 찾아보세요. 물론 지루해요. 다른 종목 막 상한가 빡빡 치고 가고 뭐하고 급등나고 짜릿함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종목이 계좌는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왜?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졸라 빠른 거북이라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가다 잤죠. 급등 팍팍 나가다가도 손실 팍팍 나요. 손절도 팍팍 하고. 근데 이런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꾸준하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1년에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이렇게만 목표를 잡아보세요. 내년도에. 그러면 분명히 수익 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차트적인 그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적인 거로는 기본적 분석까지 봐야겠죠. 성장. 그냥 뭔가 카드라 이런 거 말고 정재훈이 그러는데 뭐 61선, 21선 여기에 붙어있는 거 사면 된다 카드라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회사를 보고 성장을 하는지 여부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여러분들 계좌 손실 나고 있는 거 다 복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마 평생 여러분도 혼자서 주식도 사업이잖아요. 사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차트는 요 2개만 놓고 봐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거 제발 보지 마세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241선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최소 1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빠르진 않아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정말 위원님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도 비유를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내년도에는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많은 분들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주신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